네, 장관님. 네.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장관님이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휘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휘뿐만 아니라 보고조차 받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보고도 안 받는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장관님께서 분명히 지휘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다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죠.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근데 왜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을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 그 아들 사건, 서일병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 사건 보면은 간단한 사건도 고발을 받아놓고서 1년 이상 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저는 가끔 합니다. 저는 이 통문이나 익명의 제보나 뭐 이 고발의 추측만으로 정치인들을 고발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 검찰이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서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그냥 방치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도난 걸 보니까 9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권을 안동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송한 겁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강평 서울기독대 통장권은 18개월 동안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검찰이 자기 편의대로 어떤 거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고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제 사건을 떠나서 검찰이 지금까지 의원님 지적처럼 때로는 캐비넷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두고 적정한 때에 네. 꺼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시사 보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고쳐야 될 검찰 문화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대검과 함께 가동하고 있는데 피부에 닿는 검찰 개혁을 주문을 했었고 어떤 그런 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장관님? 네.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캐비넷 미자를 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하는 거 그런 거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사들의 인사적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재경 다른 검찰청에 부장을 하다가 중앙지검 부장으로 하는 것이 통례 일반적인 인사 패턴이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게. 그렇습니다. 재경 검찰청에 형사부장 하다가 그 다음 텀에는 지방 검찰청 형사부장 하는 예가 거의 정상적인 패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장관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찬가지. 관련 사건 이제 동부지검의 그 형사부장이 수원지검 형사부장 같다는 것이 뭐 좌천성 인사다. 이런 거는 지금의 인사 패턴에 비추어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네. 개입을 하지 않은 이상 인사에 있어서도 제가 인사 패턴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패턴이 서울 관내 형사부장 하다가 다른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이나 대구 부산지검에 형사부장을 가는 것은 절대 예외적인 뭐 그런 인사 패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쪽으로 오고 싶어도 계속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인사의 경향 교류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다시 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